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디에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도 다다를 수 없다. 밥 말리. 감스님들도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지난주 서울 주간 매매 변동을 갖다가 아파트랩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강남 3구 포함해서 한강벨트 쪽으로는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다 빨갛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광진구까지 지금 빨갛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여파가 동대문, 중랑구까지도 아마 여파가 갈 것 같고요. 또 서북쪽으로는 지금 서대문구가 지금 빨갛게 가는데 아직 은평구는 아직 빨갛지 않잖아요. 은평구도 조만간 빨갛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가 전체 평균으로 0.19%. 그런데 여기에 노도광과 금강구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축, 준신축을 갖다 못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구축까지도 이제 서울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감사 스마일이 어제 제가 저녁 라이브 방송 시간대 서울 상급지와 경기도 상급지만 오르나요? 전고점 회복하지 않은 곳을 보시라고 제가 특별히 어제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제 아침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보기가 좀 힘드시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곳이 똘똘한 한 채가 답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도 구축은 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또 다르실 거고 본인들의 그런 또 경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감스님들은 그래도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분명히 좋은 갈아타기라든지 또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노노 이제는 금마입니다. 이제 42억 신고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음마 34평이 42억. 진짜 매수의 주인공은 잠실에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잠실의 엘리트의 물건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제가 리틀뱅님 시장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또 주말에 가장 바빴던 곳이 잠실 엘스, 리센츠 그리고 파크리오, 마레프 등의 이제 마포권하고 이제 잠실이 바빴는데 엘스가 33평만 해도 지난 주말에 5건에서 6건의 거래가 주말에 나왔다고 합니다. 또 옥수 파크힐스라든지 금호 파크힐스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고가가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이 작년부터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진짜 이렇게 또 현실이 돼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또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진짜로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또 구축을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담았으니까 꼭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어제 저녁 라이브 방송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카톡을 갖다가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센츠의 매물이 진짜로 거짓말같이 25평이 하나도 매물이 없네요. 그 정도로 지금 또 서울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야 지금 매도하지 말고 조금 매도 타이밍을 좀 늦추자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 급하신 분들은 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는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감사스마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또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수도권 핵심 입지라든지 고향 창릉, 또 삼성벨트라든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부동산 카페입니다. 가입하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유님께서 이재명 정부 본격 출범 앞두고 집값 폭등한다.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라는 것들이 정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감사스마일의 생각과 또 신문기사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값 폭등할까요? 지금이 사야 되는 절호의 타이밍일까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6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수요 억제 대책을 또 가지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마 빠르면 7월 달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 6월 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먼저 드리면서 세계일보 기사를 먼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본격 출범 앞두고 집값 폭등 땡땡땡 부동산 정책 시험대 올랐다라고 김현주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단기 반등을 넘어서 시장 심리 구조적 변화라든지 강남 3구 중심으로는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고, 새 정부 시장 과열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 중심 안정화 유도 정책적인 부담을 지금 갖고 있다.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출범을 했죠. 한 일주일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랩에서 지난주 서울 주간 매매 변동을 갖다 보시면 진짜로 이제 플러스 0.00이 없어요. 다 0. 제일로 적게 오른 것도 0.01.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모든 전역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전환됐고, 서울 아파트가 전체 0.19%로 지금 올랐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강남 3구 토제 확대 지정했던 강남 3구 용산, 그리고 또 용산 옆에 있는 성동과 마포, 그 다음에 동작, 영등포, 강동, 양천까지도 지금 풍선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아마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까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뻔하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 나가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언했던 공급을 갖다 늘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요원하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현재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을 단순한 반등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부터 2, 3, 4, 5 거의 이제 6월 초까지니까 거의 2월부터 상승을 갖다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 자치구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단기 반등을 넘어서 이제 시장 심리의 구조적 변화일 수도 있고, 이제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6월 10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20여일 남아있는 이 기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3구를 갖다가 보셨던 분들은 이제 강남 3구가 이제 물건도 없고 가격이 또 너무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또 양천이라든지 강동구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빨갛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 간의 상승 격차가 크고 일부 외곽 지역은 여전히 연초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의 전역으로 확산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경기도 상급지와 서울 상급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2급지, 또 3급지, 또 서울의 2급지, 3급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부디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원의 이재명표 주택공급 대책에 쏠린 눈 1개월 내지는 2개월 내에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공급정책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첫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일단 발표 시점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당장 6월 달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을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새롭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또 인선이 또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뾰족하게 어떤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세 뭐 공약 사항으로 이제 주요 공약이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신도시 및 유휴부지 개발이라든지 또 분양가 인하라든지 공급 속도를 갖다 내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시장 상황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장 내지는 또 건설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계획보다 실천 속도가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인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제로 다 계획만 있었지 실천이라든지 속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많은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시장에 확실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지만 이런 또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오늘 아침 뉴스거든요. 이재명 시대 부동산 투자법. 진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많은 분들이 오지 않기를 갖다 바라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 생각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이렇게 있고, 뭐 GTX를 연장까지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 공약을 들여다 보니까 정비사업 규제 푼다지만 제초안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간다고 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하고 4기 신도시 신규 건설에 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지금 LH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을 갖다가 속도를 내겠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3주택자 이상 분들은 일단 미리미리 이제 양도를 해야 될 것이다. 세금이 강할 것 같고요. 내년 5월에 아마 양도세 중과 가능성이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마 재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제 예상이나 아니면 또 전문가분들의 예상이 좀 틀리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정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부동산, 그 다음에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서민이 발 뻗고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민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이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바람대로 될 것인가? 라는 거는 감사스마일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토 보유세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2주택까지는 괜찮겠지만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내년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똘똘한 한 채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일주일 만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6월 12일 오후 4시에 틸백님과 일단 전화 인터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갖다가 또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공부도 하고 계시고, 또 부동산을 앞으로 또 전망도 많이 하지만, 저는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중개 사무실을 갖다가 또 운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또
좀 한쪽에서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제 판단에는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수도권의 외곽 1주택자라든지 또 일기 신도시나 한강벨트 역세권 단지로 또 갈아타기를 갖다가 또 고민을 갖다가 하실 필요성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당장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수도권 신도시, 특히 3기 신도시 창릉이라든지 뭐 하남 교선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하면 좋겠지만, 또 여기도 청약저축 가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 청약에 당첨되기에 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그런 청약 결과, 청약 당첨의 그런 높은 또 문턱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좌절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종잣돈이 없거나 나는 또 신혼부부라거나 아니면 내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또 신생아를 갖다가 낳으신 출산한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또 노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갖다 지금 원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로 내 집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서울의 집값을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똘똘한 한 채를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없애야 된다라는 제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것인가? 뭐 제초안이라든지 또 국토보유세라든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또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 스마일과 함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앞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면서,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단 뭐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방향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카페에서 소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카페를 갖다 좀 열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감스님들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신 분이나 아니면 우연찮게 들어오신 분들까지도 함께 또 여기 가입하시게 되면 가입 인사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댓글 남겨드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고민사항 있으시면 이런 카테고리에다가 본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이렇게 뭐 댓글로 남겨드리고, 또 고민사항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음마 아파트라든지 서울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갖다 지금 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만간 서울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 상급지라든지 경기도 상급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그런 폭등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 부디 틀리기를 갖다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